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상담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와요. 지금 본인이 나아가는 방향에 맞는지 점검받으실 때가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의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송이라는 게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지만 그분들은 보이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 있었던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100% 진짜 있었던 일들을 다 알아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못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성범죄 중에 많은 게 준강간하고 가철죄예요. 근데 이 중간간에서 심신상실,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를 피의자라고 합시다. 남자는 술을 먹은 건 맞지만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상대방이 나하고 성관계할 당시에 여자가 의사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심신상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분은 난 일어나 보니까 호텔방이었고 네가 있겠는데 내가 너하고 왜 자냐, 난 너하고 잘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또 가짜죄는 뭐냐, 성관계 영상이든 뭐가 됐든 그 영상이 동의가 된 영상이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중간간에서 가장 흔한 증거,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가 CCTV예요. 두 번째가 뭐냐,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 나와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세 번째, 사람의 증언. 모텔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증언이 있을 수가 있고, 술 먹고 나올 때 일행들의 증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여성분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는데 여성분을 부추가고 가고 있었다. 이러면은 일단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호텔 계산할 때 여성이 졸고 있는 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CCTV를 보니까 여자분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텔 중업원의 증언은 여성분이 술 취해서 괜찮은가 되게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 모텔 방 안에서 내가 상대방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어도 이런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냥 나는 내 주장만 계속한다, 이러면은 나를 구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증거들이 비록 존재하지만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깨어나서 대화도 하고 물도 먹고 그리고 나서 성관계가 됐다, 뭐 이런 어떤 앞에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하고 멀쩡히 대화했는데 심신상실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나머지 객관적 증거가 너무나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목표라든가 변론 방향이라든가 진술 스탠스를 잡으려면은 상황의 유불리는 잘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내가 아무리 동의하고 찍었으면 뭐해? 영상 자체가 여자가 자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뒷모습밖에 안 나왔다든가 촬영 각도가 내가 들고 찍는 게 아니라 놓여진 상태에서 찍었다든가, 이러면은 여자가 난 동의 안 했다 그러면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 증거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져보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거를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내 주장만 하는 거는 나를 구속의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사건이 망가져서 나한테 오니까 그 부분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맞닥뜨렸다면은 저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건 그건 그 이후의 문제니까 괜찮아요.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해 드려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변론 방향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